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에는 닭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돼지를 보겠습니다. 양돈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한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계속해서 서구화되는 식단과 함께 올라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돼지라는 것이죠. 국민 한 명당 한 해에 한 60kg 정도의 고기를 먹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돼지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가량을 돼지로 고기 소비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먹는 축이 됩니다. 자, 돼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부위를 골고루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쪽은 역시나 이 삼겹살 쪽입니다. 그리고 목살이죠. 가격도 이 두 개가 제일 높습니다. 자, 아무래도 뒷다리, 후지보다는 구이용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도 제법 해서 먹는데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주로 들어옵니다. 삼겹살 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앞다리는 미국산으로 먹는 그런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베리코 같은 거 좀 껴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서 한 30% 정도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줬겠죠. 그러니까 주가 차원에서도 이때 회사들 주가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입 물량이 줄어들었던 부분은 주로 코로나 타격인데요. 이 당시에 타이슨 푸드 공장 문 닫았다. 트럼프가 공장 빨리 돌려 이랬던 기억이 있고 코로나로 농장들도 퍼져가지고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코로나가 좀 끝나가긴 하지만은 단기간에 다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돼지를 키우려면 돼지, 양돈, 사료, 동물 백신이 필요하겠죠. 돼지 같은 경우에도 농가에다가 위탁 생산을 한다고 치면은 돼지 넘겨주고 사료 먹여가지고 큰 돼지가 나오면은 그거를 가져다가 이게 도축해서 판매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종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돼지의 종자 같은 경우에도 많죠. 랜드레이스, 요크셔, 버크셔, 기타 등등 다양하게 있고 각각의 개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GGP라고 하는 것은 Grand Grandparents, 원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GP, 원종, PS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갈수록 배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윗단 같은 경우에는 이 GGP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귀한 몸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치지 않고 뭐 상처나지 않게 이렇게 따로 빼놓습니다. 보기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새끼만 까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자, 아무튼 윗단에서 모돈을 줘가지고 이 자돈까지 그리고 비육돈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고 이 115kg 맞춰가지고 출하 후 도축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 종자돼지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 보니까 당연히 윗단 돈이 필요할 거고 자본력이 높은 업체들이 투자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업체들 수십 개를 하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GGP 하나당 300에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자, 두당 300, 400만원 정도 하는 원정돈에서 아랫단 비육돈까지 가서 도축하고 지육, 부분육 형태로 축산물 판매 가공업체한테 가든가 식당이나 급식 이런 업체로 가가지고 고기를 소비자가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수록 배수로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마리 GGP의 파급력은 대략 이 둘 합해가지고 2,800에서 3,000도 정도까지가 되고요. 그 기간까지는 다 포함했을 때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팜스코를 시장에서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을 때 맥락 중 하나가 거기서 GGP 도입을 하면은 Q 증가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 1, 2, 3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선제적 투자를 하는 팜스코가 커지는 시장을 다 먹을 거다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MSY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연간 모돈당 출하도수라는 지표입니다. 이런 것까지 들고 와가지고 전 세계의 국가들 대비 우리나라의 평균 MSY가 낮으니까 갭 줄여야 된다. 더 늘 게 있다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손이나 팜스코 이런 애들은 우리는 22도 나오는데 우리는 25도인데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미 최상위권이다. 내가 잘한다. 아니다. 내가 잘한다.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평균 MSY가 17인데 어떻게 25마리가 되냐? 요거는 물과 사료를 최대한 많이 먹이고 온도도 알고 막 조정을 해줘야 된다. 환기도 잘 시켜야 되고 임신 기간에 민감한 친구들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기간 내에 특정 등지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료를 얼마나 먹여야 효율성이 좋냐 이런 것도 따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크게 늘지 않았고요. 총 돼지 마리수도 거의 정체된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떠들던 거에 예상 바뀌니까 썰을 푼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죠. 자, GGP를 들여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아랫단으로 갈 때 농가를 확보해야 되는데 환경오염 등의 이슈로 축산 농가가 확보가 안 된다든가 영세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몸값이 올라가니까 비싸게 불러서 우리가 사진 않으니 GGP가 놀고 있다. 혹은 GP가 나와도 살청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워낙 업체들마다 이게 IR도 잘 안 하고 말이 횡설수설 둘러대기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흐지부지 돼버린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비육돈 한 마리를 키우면은 그 소득이 닭보다는 돼지가 건 바이 건이 높겠죠. 이게 이럴 때 2011년도 이럴 때는 엄청 높았었는데 좀 내려와가지고 요 정도 선으로 가다가 좋다 말았죠. 최근에 다시 회복 시도 중입니다. 자, 11년도에 돼지의 수익성이 튀었던 거는 당시 엄청난 구제역으로 인해서 대규모 매물 처분이 있었던 다소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4, 15년도에도 조금 수급상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큼직한 게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가격도 좀 공황공황 해가지고 이후로는 꺾였던 부분이 있었겠죠. 자, 아무래도 수익성이 별로고 하면 농가 수 자체는 감소하는 트렌드를 가게 되겠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니까 농가가 고령화되기도 했다. 그래서 총 수입에서 여러 비용들을 이렇게 빼고 나면은 소득과 순수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적게 키우면 키울수록 적자거든요. 그래서 다소 크기가 있는 업체들만 남으면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비육돈의 사육비에서 주로 차지하는 게 가축비 그리고 사료비잖아요. 규모가 커질수록 업체들은 다량 구매를 하게 되니까 구매력이 생기게 되고 사는 입장에서 내고를 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비용이 다소 절감되겠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영세 농가는 이게 전멸을 했고요. 대형 농장들 위주로 개편이 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들 자본력 있는 친구들이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했었죠. 원래는 사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양돈 사업을 위탁하는 거에서 이제 계열화를 시도한다. 그 비중을 높여가고 식유, 육가공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동시에 해외 쪽도 할 수 있나 기웃기웃합니다. 자, 어차피 상장 관련된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림 계열이냐, 이지바이오 계열이냐 이런 걸로 나뉠 거고 밸류체인 상에서는 양돈이 핵심이라고 치면은 함스코 선진, 함스토리 우리손 이런 식이 될 텐데요. 여기서 특이점은 우리손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퓨어하게 돼지에서 뭔가 이득을 볼 거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가총액도 작고 얘가 유독 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진을 좋아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신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성향을 봤을 때는 선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업체들의 개괄적인 사업 구조를 보면은 선진 팜스코 같이 하나의 사료, 식육, 양돈, 육가공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고요. 우리손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없이 비육돈하고 가공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밸류체인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농가에 돼지와 사료를 줘가지고 키운 돼지를 받아가지고 도축해서 팔든가 식가공해가지고 판다. 큐는 일단 앞단 시장에서의 소비가 될 거고요. 그래도 조금씩은 증가하는 추이였죠. 피 같은 경우에는 돼지 가격 그리고 사료 가격 이런 게 될 겁니다. C 같은 경우에는 곡물가 여기서 마진 먹고 이런 식으로 돼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조금 좋겠죠. 더 복잡하게는 아까 본 이런 구조인데요.
Q 측면에서는 MSY를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딱히 최근에는 돼지가 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P가 좀 더 주목을 받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큰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브랜드 유기라고 다소 이제 P에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이 조금 늘어난 듯한 모습이 있고, 명절 세트로도 유독 잘 나갔다고 합니다. 수요는 조금 있는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돼지 가격 같은 경우는 견조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전체에서 수입이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돼지밥, 사료, 국내 배합 사료의 한 축이 양돈인데요. 양돈 업체들은 주로 양돈 사료를 하고, 여기서 팜스코, 선진 이런 업체들이 그래도 점유율이 있는 안정적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장 관련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한사료 같은 것도 보이죠. 근데 돼지의 수직 계열화까지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한다면은 필요한 사료 업체들은 여기서는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자, 돼지의 사육, 도축 도수를 점유율을 잡고 싶은데 자료가 거의 없죠. 다만 업체들 공시에서 밀어보면은 팜스코든 팜스토리, 오리손이든 다 고만고만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싸움으로 크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자, 이제 수익성을 봅시다. 팜스코의 사료 사업 부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곡물 가격,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특히 수익성이 안 좋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감안하면은 곡물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요거까지 반영된다면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양돈 농가들의 돼지 출하 같은 경우 이 수익성이 좋다가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다소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탕밥 가격이 오르는 거랑 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도 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따라 붙었을 겁니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선진과 팜스코의 양돈 사업 부문의 수익성을 살펴봤을 때 완전히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이 탕밥 가격과 약간 트렌디하게 따라가는 경향성이 보이더라. 자, 그런데 22년 올해 3월까지의 돼지 가격은 최근 5년 중에서는 가장 높다는 것이고, 이게 계절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리리즈 시절을 갱신한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를 연율화를 시켜가지고 회사들의 주가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선진, 팜스코 둘 다 최근에 이렇게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진은 코로나 때 좀 오버해가지고 그렇다고 치고 팜스코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역시나 탕박이 좋다고 하더라도 옥수수의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사료가 매출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회사들은 C 측면에서의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겠죠. 이게 C가 나중에 이제 하향 안정화가 돼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익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브랜드 역쪽을 보겠습니다. P 측면에서 뭔가 제품 단으로 갈 때 좀 더 프리미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팜스코, 선진, 도드람 이런 애들이 밀고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사봤거나 알고는 있는 정도인데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고 실제 사 먹어보면은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좀 비싸다고 느낌이 올 겁니다. 그거에 대비 고객들이 큰 차이점을 모르겠으니까 안 사려고 하니까 고정비 먹는 하마 역할을 했습니다. 팜스코의 하이포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지도가 제일 높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잘 나진 않아도 그냥 또이또이는 했는데 선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어마무시했었죠. 아마 코로나가 계기였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을 보겠습니다. 가축들은 질병에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죠. 이게 구제역이라든가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거 걸리면은 방역 지침 때문에 살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요거는 자연재해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경쟁사 농가에서 대량 발병을 했는데 이쪽은 아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단순하게는 소비자가 뭔가 이렇게 쫄아가지고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주식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이야기지만은 대체육 시장이라는 게 커지고 있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축산업계와 대체육과의 기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야, 대체육은 고기 아니니까
마트에서 명칭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데, 만약에 여기 소비자가 대체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안 넘어오든가 뭐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고기를 좀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뭐 혹시 모를 타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선진 기준으로 주가를 보면은 코로나 때좀 한번 이렇게 오버하고 내려오면서 핫티티 했는데 요즘 최근에 조금 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K 투자하는 분들의 사료조 테마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회사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곡물 부담이 조금 해소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돼지 가격이 견조하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어떻게 되는지 팔로우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